있잖아요. 돌아다니긴 해도 그는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가 칼을 들고 저 밖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끊임없이 듭니다. 현재 러시아 거리에서는 음험하고 멈출 수 없으며 치명적인 보이지 않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민에게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러시아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 시한폭탄이 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참전 용사들 말입니다. 이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2023년입니다. 이제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가 될 것이며 유튜브가 이를 홍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는 결국 알고리즘에 의해 억제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여 알고리즘이 이를 홍보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훈장이 없고 깊은 트라우마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이 긴장감은 모스크바의 거리에서부터 시베리아의 마을까지 느껴집니다. 영웅으로 칭송받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제 우려를 자아내는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만든 괴물은 사슬을 끊고 이제 창조자의 치, 즉 러시아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재앙의 해부학을 살펴보면 드러나는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크렘린에 의해 냉정하게 설계된 파괴공학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것은 악명 높은 K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의존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당시 바그너 지도부는 러시아 교도소 문을 열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의 기치 아래 복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건 바그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복무했다면 여러분을 산채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항상 산채로 돌려주진 않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모집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국가 자원으로 무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직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모여 격렬한 분쟁 지역에 있었으며 이제 민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들입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17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자유를 약속받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 숫자는 많은 유럽 국가들의 총 병력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들이 재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형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전선의 가장 격렬한 전투 속으로 던져진 이들은 생존을 위해 폭력을 반사적인 행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력 사용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며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오고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유일한 것은 최전선에서 익힌 끝없는 폭력의 습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선에서 집으로 돌아온 거의 8,00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살인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독립언론 매체인 베르스트와 노바야 가제타의 분석은 이들의 귀환이 초래한 파괴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러시아 군인들을 러시아 국경 내에서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법적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내부에서 시작된 사회적 위기의 대가입니다. 기록된 551명의 사망자 중 274명은 직접적인 살인이었고 163명은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절반 이상은 푸틴이 영웅으로 선포하며 감옥에서 석방한 전과자들입니다. 국가는 심각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석방하고 무기 사용법을 가르친 다음 무방비 상태의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 붕괴입니다. 이 프랑켄슈타인들의 프로필을 러시아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노바야 가제타의 다큐멘터리 나의 원치 않는 친구들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자신들을 좀비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이 민간 생활로 돌아왔을 때 아침에 출근하거나 가족과 식사하거나 시장에 가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인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흐무트나 아브디이우카의 진흙탕 참호 속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말다툼에도 최전선에서 익힌 살인 반사 신경이 발동합니다. 한병사, 떠나도 전쟁은 널 안 떠나. 내 안이 늘 누굴 죽이고 싶다. 이 고백을 러시아 거리의 위험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폭력의 물결은 단지 경찰 기록에 반영된 증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사회 구조의 변화이며 우리가 3차 효과라고 정의하는 인고학적, 사회적 붕괴의 촉발입니다. 러시아의 마을과 도시에선 옆집 사람이 동네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때 범죄자들이 가했던 위협은 이제 국가로부터 영해를 받고 학교에서 강연까지 초대받는 개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국민의 현실 인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을 위협하는 사람이 면책특권을 두른 참전용사라면 사법제도는 무력합니다. 평범한 주정뱅이가 주머니에 수류탄 한두 개쯤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것이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전설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자기 장모를 참호에 숨어있는 적으로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평범한 가족 다툼이 말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험한 탄약과 무어가 무기가 가정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알코올과 트라우마가 군사 장비와 결합하면 모든 아파트가 잠재적 위험지대가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눈에서 공허함을 볼 때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사회의 기반인 가족이 붕괴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점에서 잃어버린 세대라는 개념을 러시아 경제를 옥죄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푸틴이 가족 가치를 내세우는 동안 전선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온 이 집단은 가족 구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폭력 성향이 있고 일할 수 없는 수만 명의 남성들이 경제의 생산적인 힘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고용주들은 위기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는 전과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재계는 이 위험한 인력을 기피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불법 활동에 손을 댑니다. 농촌 지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전과자들이 마을로 돌아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는 대신 복무지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시스템은 이를 허용합니다. 이 회전문 시스템은 그들에게 면책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조국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복무에 복귀합니다. 이 순환은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국가에 대한 조용한 분노를 낳습니다. 여성이 관련된 사건들은 이 물결의 가장 어두운 면입니다. 유보고서에 따르면 귀환자들이 저지른 범죄 목록의 최상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공격이 있습니다. 언론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외면하지만 지역 소식통들은 피해의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순은 사회의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나 법적 사건들의 합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러시아 국가의 존재 이유, 즉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공식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위기의 2차 효과, 즉 사법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와 제도화된 무정부 상태가 나타납니다.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안전을 제공하겠다는 사회 계약은 이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입니다. 법은 범죄자를 면죄해주는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국가는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편입니다. 업체계는 이제 정의를 실현하는 대신 전범을 면죄하고 증거를 흐리며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면죄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마피아 국가 구조를 넘어서는 혼돈의 질서로 국가가 자국 군인을 위해 자체 규칙을 무효화하고 보호법이 헌법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변이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의 러시아 마피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돌아온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이미 조직범죄 네트워크를 알고 있는 전문 범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브라트바 2.0이 탄생 진통입니다. 이 프랑켄슈타인들은 곧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거리로 가져와 중화기로 무장하고 경찰이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지역을 통제하는 군벌이 될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자국을 지배할 새로운 지하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데이터는 이러한 법적 침식을 뒷받침합니다.
베르카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가중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90%에게 의무수행을 창작 사유로 들어 감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그의 공로와 훈장을 이유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지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의 저울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안전은 체제의 병력 수요보다 더 가볍게 취급됩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의 새롭고 위험하며 통제되지 않는 카스트 제도, 즉 불가촉 천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법을 초월한 특별한 지위다. 무슨 짓을 해도 항상 국가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것은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의 깊은 불신과 국가로부터의 절대적인 소외를 초래합니다. 이 위기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는 러시아의 안보 방패입니다. 러시아 경찰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술에 취하고 무장했으며 공격적인 남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가슴에는 푸틴이 수여한 훈장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그를 체포하면 군대를 모욕한 혐의로 그들 자신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딜레마는 러시아 경찰력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신고에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이제 법적 블랙홀이 형성되었습니다. 국가의 제복을 입은 공권력은 국가 자체가 만든 괴물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상을 준다면 국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피할 수 없고 무서운 진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지금은 푸틴의 프랑켄슈타인들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시스템 자체가 만든 위기입니다. 푸틴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범죄자들과 악마적인 거래를 했지만 이 거래의 대가는 산산조각난 러시아 가정과 쇠퇴하는 러시아 사회가 치르고 있습니다.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어두운 요소들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집단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러시아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전략적으로 이는 일명 독성 참전용사 증후군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아프간 증후군이 아닙니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참전용사들은 이미 범죄 성향을 지닌 수감자들 가운데서 모집되었고 이제 국가로부터 살인 면허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증후군은 국가가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잃고 폭력이 풀뿌리까지 퍼진 사회적 암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이 문제는 러시아의 내부 안보와 안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크렘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기소하기 시작하면 군인 모집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자초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체제 유지를 위해 이 구조에 눈 감을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 최전선에서의 싸움이 멈춘다 해도 러시아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더 이상 국경 너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안, 공원, 그리고 거리에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한 군인이 말하듯이 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정부는 17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이 만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들은 꿈에 살아있는 악몽입니다. 통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자국민을 변화시켰고 이제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꺼진 불빛들, 들려온 소리들은 단순한 치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내부에서 약해져가는 구조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벽을 허물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더 이상 문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